네, 여기서 이긴 팀은 프랑스와 맞붙게 됩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16강 첫 이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세네갈이 이길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까지 이변이 일어나지 말고 이변은 원래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변인 거니까 네. 예, 내일 이변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맞습니다. 이번에 이변이 일어나면 또 이변은 계속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일 이변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본 크로아티아는 이변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조별리그에서 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과 브라질이 이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돌파했어요. 하지만 예. 수비에 걸렸습니다. 블라이디아. 예. 오, 시작하자마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회에서 블라이디아가 조금 기대 이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방금은 돌파 좋았습니다. 세네갈 기세 좋아요. 어쨌건 이번 월드컵에서 철저히 잉글랜드는 케인을 뒤로 많이 빼면서 플레이메이커처럼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원래 저런 움직임들을 언젠가부터 가져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잉글랜드건 이제 토트넘이건 이번 월드컵에서 더 유난히 저런 플레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인이 현재까지 도움 1위고 반면에 이제 골은 아직까지 못 넣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찔러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케인. 이거 자, 뺏겼습니다. 이거는 이거 자, 올라가야죠. 우와. 한 차례 위협적인 장면. 세네갈 이스마일 사르가 항의를 좀 해봅니다. 메가이어 지금 위험했죠. 메가이어의 패스가 끊기면서 메가이어 패스가 이러면은 위험하거든요. 세네갈은 워낙 속도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너무 아쉬운 장면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또 이스마일 자, 다시 블라이디아! 우와! 픽포드 손끝 선방. 우와, 이거는 진짜 선방입니다. 이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야, 손끝 선방. 네, 블라이디아의 슈팅이었습니다.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와. 이거 열렸어요. 와. 자, 바로 골을 성공시킵니다. 벨링엄과 핸더슨의 멋진 골 합작이 나왔습니다. 마무리의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잉글랜드가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잉글랜드가 역습을 가는데요. 벨링엄이 찔러줬고요. 포든, 이러면 또 위험하다니까. 케인. 자, 케인.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2대0. 잉글랜드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마지막에 막판에 추가골을 뽑아냅니다. 끝냈어야 되는데 좀 차분하게 수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원 공격 갔다가 굳이 그렇게 끊기니까 바로 그냥 한 방에 뚫려버리잖아요. 올라갈 필요가 없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케인이 달려갑니다. 자, 이번엔 포든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자, 사카. 와우. 자, 사카가 세 번째 골을 성공합니다. 3대0으로 앞서가는 잉글랜드. 저희가 이게 한 골이 들어가면 계속 들어간다 했는데 그렇네요, 정말. 후반 11분 만에 세 번째 골 잉글랜드. 아까보다 조금 약해졌어요. 에너지 레벨이 특히 저기 너무 건성건성해. 저기 한 명, 저기 중간에 한 명 너무 건성건성한다. 아까는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명 그냥 이렇게. 한 명은 특히 이러고만 있어요. 흥이 안 나고 있는 세네갈 2였죠? 응원단들. 그 세네갈의 2. 네. 자, 잉글랜드와 세네갈의 16강 경기가 끝이 났는데요. 잉글랜드가 3대0으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안착했습니다. 잉글랜드 역시 첫 골이 터지니까 계속 또 몰아붙이면서 세 골을 내리 넣었어요. 대단합니다. 좀 그러니까 잉글랜드하고 세네갈의 상성이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안 그래도 지난 경기 때도 저희가 후토크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잉글랜드는 한 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조금 답답한 경기를 할 때가 있지만 왜냐면은 그렇게 라인을 올리지 않고 조심조심 플레이를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선수들도 역습에 조금 능한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제골을 넣을 때까지는 경기 내용이 조금 답답할 때가 있다. 실제 이 경기에서도 골 들어가기 전까지는 슈팅 한 번이었거든요. 도리어 세네갈이 더 슈팅을 많이 하면서 계속 몰아세웠어요. 하지만은 한 골이 터지면은 이 팀에는 이제 역습에 능한 선수들도 많고 거기다가 세네갈이 그 아프리카 팀들이 이번에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경기 운영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점을 했을 때 대책 없이 라인을 올렸다가 거기다가 도리어 뒷방을 맞는 경향성이 있는데 잉글랜드한테 그게 딱 확실한 먹잇감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세네갈이 정말 전반에 좋은 기회를 많이 잡았는데 그때 골을 넣었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경기가 특히 이제 픽포드 골키퍼가 손구스 선방했던 거 네. 그게 만약에 골이 됐다면은 그러면 경기가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됐겠지만은 네. 그 잉글랜드가 어쨌건 멋진 패턴 플레이로 선제골을 넣었었죠. 네. 롱패스가 온 거를 그 포든이 힐로 내줬고 그거를 이제 케인이 스루 패스 찔러준 네. 거를 벨링엄이 컷백을 내줬고 그걸 네. 이제 핸더슨이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골을 넣었는데 네. 그 이후로 세네갈이 완전히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서까지 라인을 너무 대책 없이 올렸어요. 너무 정말 최후방에 쿨리발리 혼자만 남아있고 쿨리발리까지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대로 1대0으로 전반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책 없이 올리다가 바로 이제 역습 한 방에 그것도 이제 벨링엄 선수가 패스 받은 상태에서 수비가 따라붙었어요. 그것도 다 이쪽으로 센터백이 따라붙었는데 그거를 벨링엄이 벗기고 나서 그러고 이제 드리블 조금 치고서 패스를 주니까 바로 포든과 케인과 2대 쿨리발리 1명. 그 상황이 혼자서 되니까 이 둘을 어떻게 막습니까? 네, 그러니까 포든의 패스를 받아서 이제 케인이 골을 넣었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골을 성공을 했는데요. 케인이 또 득점을 성공한 게 기분이 좋아요. 월드컵 첫 득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월드컵에서는 이제 첫 득점이죠.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에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면서 6골. 물론 뭐 그 중에는 페널티킥 골이 많이 있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6골로 득점 왕을 차지했었거든요. 물론 이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자체가 조금 토트넘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인의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케인 선수가 톱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케인이 내려와서 패스들을 찔러주고 도리어 벨링엄과 핸더슨이 더 올라가는. 그래서 첫 골도 그렇게 터졌고요. 그렇죠. 그렇게 운영 자체를 하고 있어서 케인이 득점할 수 있는 찬스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간에 토너먼트에서 강팀들을 상대할 때 이 패턴들이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케인이 직접 골을 넣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번 털어내고 가는 거는 공격수는 한 번 골 넣으면 또 계속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후반전에도 포든이 또다시 이제 센스 있는 플레이로 상대를 벗겨내고 나서 세네갈은 한 번 벗겨지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럼 뒤가 그냥 뻥 뚫립니다. 거기서 이제 포든의 패스를 받아서 사카가 골을 넣었는데요. 그러면서 3대0으로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역시나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무서운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 잉글랜드의 기록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롱패스 성공률이 또 엄청 대단하다고. 조던 핸더슨도 롱패스 성공률 100%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포든도 롱패스 성공률 100%였고요. 롱패스 성공률이 이렇게 좋으니까 역습이 딱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드 벨링엄도 전반전에 패스 성공률이 94%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물론 뭐 세네갈이 너무 대책 없이 수비 라인을 올렸기 때문에 더 롱패스가 정교하게 간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롱패스는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는 패스인 건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연결된다는 게 바로 잉글랜드가 역습 축구가 잘 통하는 토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잉글랜드의 축구가 우리가 뭐 흔히 말하기 킥앤러시라고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 전통적으로 그랬죠. 예전부터.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에 골을 또 많이 넣기 시작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잘 나오면서 롱패스 성공률이 100%의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건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다 보니까 맥가이어가 소속팀에서와는 달리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도 속도에서 뭐 이스마일 라사르한테 한번 뚫리는 장면도 있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잉글랜드는 무엇보다도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 선수들의 활약. 맞아요. 벨링엄은 이번 대회 내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번에 또 도움을 올리면서 만 19세 158일에 도움을 올린 건데요. 이게 잉글랜드 대표팀 역대 월드컵 최연소 도움 기록입니다. 최연소군요. 벨링엄이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1차전 중계를 보내드릴 때도 이제 최연소 어린 선수들의 득점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벨링엄이 모두 최연소 도움 기록까지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또 이제 포든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의 2차전에서 잉글랜드가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조금 답답해했잖아요. 맞아요. 역습 축구만 좀 구사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라인을 내렸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에서 벨링엄을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2명씩 붙어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이걸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조금 문제점들을 드러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전부터 포든을 선발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포든이 바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3차전에도 그랬고 이 경기에서도 이도움을 올리면서 3대0 대승에 기여를 했거든요. 이 이도움이 또 호나우두가 있잖아요. 그 1998년 월드컵 때 만 21세 284일에 이도움을 올린 이래로 포든이 이제 만 22세 191로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이도움을 올린 선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정말 잉글랜드는 어린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잘해주고 있어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사카도 팀의 세 번째 골을 직접 넣기도 했고요. 그렇죠. 사카는 또 3경기 지금 3골을 또 넣고 그렇죠. 있고요. 자, 잉글랜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8강에 안착을 했는데 자 이제 상대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 엄청난 빠른 또 음바페 선수도 있기 때문에 뒤쪽 수비 라인에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중간에 맥과이어와 다이어가 수비를 섰단 말이에요. 물론 스톤스와 다이어가 바뀌긴 했지만 그 다음 음바페를 막아야 하는데 이 조금은 느린 맥과이어와 다이어가 나오진 않겠죠. 스톤스가 나오겠지만 당연히 스톤스가 나오죠. 그렇죠. 스톤스가 잘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음바페를?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요. 잉글랜드는 특히나 프랑스가 상대면 더더욱 내려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아예 뒤쪽으로 좀 내려서. 그리고 또 이제 뒷방을 치는 형태로 경기 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잉글랜드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패턴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프랑스의 파괴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 정도의 어쨌건 파괴력 있는 팀과 붙어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맥과이어가 현재까지는 조금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프랑스 상대로는 진정한 테스트 무대에 오를 수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잉글랜드가 지금까지 대진을 보면 사실은 조금은 쉬운 상대를 만났잖아요. 웨일즈, 미국, 이란. 그리고 세네갈을 만났는데 그 다음 상대는 우승 후보로 꼽히는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를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잉글랜드는 수비도 그렇지만 득점을 일단 해야 될 텐데 그럼 그냥 뭐 선수비 후역습 원래 준비하던 패턴들 지금 그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뭐 이걸로 어쨌건 간에 뭐 지난 월드컵 때도 4위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유로 때도 준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프랑스의 공세를 잘 저지하느냐가 더 그게 일단은 최우선적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상대가 그러면 점점 더 라인을 올릴 거거든요. 점점 더 올릴 때 이제 그때 한 방으로 또 한 방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잉글랜드가 첫 골에 성공하면 또다시 프랑스는 계속 라인을 올려서 공격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잉글랜드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롱패스, 킥앤러시로 역습하는 축구가 계속 나오면 잉글랜드 쪽으로 기울 수 있거든요. 이 승리의 또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이 경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잉글랜드, 프랑스. 반면 또 프랑스에서 첫 골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프랑스가 첫 골 넣게 되면은 잉글랜드가 상당한 공경에 빠지게 되죠. 또 내려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맥과이어라던가 뭐 이런 그 느린 수비진이 좀 민낯이 드러내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와 잉글랜드 정말 재밌는 8강 경기 대진이 완성이 됐고요. 저희는 또 다음 우리 내일 중요한 경기가 있으니까 준비하고 다음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